네, 여러분들 한 주간 많이 들으셨죠?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그 뜨거웠던 6월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소망하고 열광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히딩크 감독이 생각이 납니다. 히딩크 감독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 중에 하나, 주위의 압력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초 체력 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시장 좀 수상하고 어떤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때는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하신 후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축구에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히딩크 감독이라면 주식시장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다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있죠? 고승덕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저희의 기초 체력 오늘도 또 든든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월드컵을 가지고 네. 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 네. 파동 원리에 적용을 했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축구가 갭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갭상승에서 4강까지 올라갔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눌림목은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4강 갔으니까 우리가 네. 2006년도에는 쌍바닥을 확실하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쌍바닥이라 하면은 어느 선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죠? 한 8강 정도? 예. 8강 정도만 되면은 네. 굉장히 그 저점이 높아진 쌍바닥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2010년 정도에는 우리가 예. 결승까지도 한번 예. 그 쌍바닥 힘을 이용해서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 프로그램을 한 3개월도 훨씬 넘게 진행을 하면서 생긴 버릇 중에 하나가 뭐든지 네. 이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발전하는 단계도 처음부터 훌쩍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네. 약간의 눌림목을 주고 그전보다 나은 실력이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도 파동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요. 예. 어떤 분들이 이를테면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나요. 네. 그러니까 외봉에서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예. 그런 경우는 쌍바닥을 만들어서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예. 그 인생에 굉장히 좋은 그 방법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번 꺾이더라도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진다면은 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좀 힘드신 일 있더라도 일단은 좀 힘을 내시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1시간 동안 또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네. 지난 시간에도 그 예고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기대를 갖고 있는 쌍바닥 매수법입니다. 네. 네. 쌍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 파동 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파동 원리 분석은 3단계가 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파동 하나만 볼 때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네. 그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같이 놓고 분석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을 같이 놓고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단일 파동 분석에서 핵심은 쌍바닥이죠. 예. 어떠한 그 파동이 됐건 간에 네. 그 올라가는 파동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 저점이 높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쌍바닥이 상승의 기본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초등학생한테 이런 모양을 주면서 자, 그 다음에 모양을 그리라고 하면 이런 모양을 그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거든요. 네. 바닥이 높아지는 시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쌍바닥 매수법은 어떤 그 장단 파동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선택한 파동 하나를 놓고 보는 거죠. 네. 이 쌍바닥은 그 파동 조절로 다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그 파동 하나를 보고 우리가 쌍바닥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봉 파동도 쌍바닥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5일선도 쌍바닥이 있을 수가 있고 예. 21선, 11선, 주봉에서 또 5이평선, 네. 30분봉에서 5이평선의 쌍바닥.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단일 파동은 네. 전부 쌍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파동 원리의 그 핵심이죠. 네, 그렇죠. 세력조차도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 모든 사람이 파동 원리를 따라서 하면 예.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예. 오히려 파동 원리는 강화가 되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쌍바닥이 나오면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쌍바닥이다 느끼고 매수에 들어간다면, 네. 오히려 그 후의 파동은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차이는 뭐냐? 네. 그 선택한 단일 파동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네. 일봉 파동 같으면 금방 꺾이고, 예. 5일선 파동 같으면 좀 상당 기간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쌍바닥이 형성되는 기간이 길수록, 네. 그 다음에 상승세가 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쌍바닥 형성되는 기간이 길다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세력 관점에서 보면은 매집 기간이 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요즘은 이제 세력들이 그 매집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졌죠. 예. 굉장히 발빠르게 그 움직이죠. 금감원에 사도 그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세력들 요즘은 좀 감들이 많이 떨린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파동별로 크기가 다르면 그 추세 기간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21선 쌍바닥이 5일선 쌍바닥보다는 더 오래 갈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이죠. 네. 제가 이런 파동 원리가 모든 단일 파동에 적용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그 일봉 파동만 보면서 그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네. 모든 차트에 다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분봉에서도 적용이 되고 30분봉에서도 적용이 되고 일봉, 주봉, 월봉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동의 크기만이 문제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대동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대동전자. 예. 대동전자도 유명한 그 세력주죠. 네. 세력주라고 그래서 어떤 제가 회사에 대한 그 비난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차피 그 주가를 관리하는 그 세력이 있어가지고 네. 뭐 세력도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세력을 좀 약간 밉게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철저히 할 때는 그 세력에 대한 뭐 미움과 어떤 그 뭐 사랑 이런 네. 감마저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이 차트만 보고 예. 기계적으로 움직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세력이 밉다, 뭐 이쁘다 우리가 감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이 네. 그 만들어진 차트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동전자라고 하는 종목의 네. 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이 주가 쌍바닥 그런 네.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죠. 진짜 이 저점이 높아진 쌍바닥이 나온 후에 네. 아주 급등세가 나왔네요. 그렇죠. 봉파동도 봉파동만 일단 보겠습니다. 일봉 파동만 좀 네. 확대를 할까요? 예. 그러면은 봉파동이 쌍바닥이죠. 네. 희한하게 11선 지지예요. 그러네요. 예, 세력들은 11선을 좋아한다. 네. 세력들이 보지는 않았을 텐데 네. 이때는 책도 나오기 전이거든요. 예. 아무튼 세력 11선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네. 1차 바닥, 그다음 2차도 눈으로 자세히 이건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3바닥을 만들고 급등을 시키죠. 예. 그리고 우리가 5일선 보면 쌍바닥을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날 또는 그 다음날 아침이 안 무너졌다고 하면 네. 이건 5일선이 위로 돌기 때문에 봉파동의 3바닥, 5일선의 쌍바닥 해가지고 이게 매수 시점이죠. 네. 역시 강하게 그 파동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런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역시 또 11선 지지가 나타나죠. 네. 이건 5일선 지지라고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그게 아니고 11선 지지입니다. 네. 그 사실은 여기서 증명이 되죠. 네. 또 11선 지지가 오죠. 예. 그래서 자 봉파동이 이건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는 약한 그 쌍바닥, 네. 두 번째 바닥, 3바닥 하면서 강하게 한번 치죠. 네. 그러니까 세력이 움직이는 모습은 항상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는 금방 꺾인 이유가 예. 5일선 쌍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동의 크기가 약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기는 5일선 쌍바닥이기 때문에 좀 추세가 강했었고 네. 금방 안 무너졌는데 예. 이건 5일선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 봉파동은 금방 꺾일 가능성이 크다. 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락할 때 그 5일선 이게 분명히 쌍바닥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약한 게 뭐냐면 네. 항상 21선이라고 하는 큰 추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쌍바닥이라고 하더라도 21선 위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한 거고요. 네. 21선 타고 오르내릴 때는 일단 잘하면 박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네. 그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저는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이 저희가 알려드리는 뭐 쌍바닥 매수법이나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을 네. 평면적으로 분석을 해서는 네. 오히려 더 잘못된 판단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요모조모 다 따져보고 이 매매에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오히려 네. 더 손실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동 원리를 완전하게 분석을 하시려면 네. 그 단일 파동을 고점, 저점, 강약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장단 파동, 예. 장단 파동이라 하면은 그 이평선과의 관계 또는 이평선끼리의 관계를 그 보는 거죠. 예. 그 세 번째는 그 큰 파동, 그러니까 뭐 주봉이라든가 일봉과 그보다 하나 작은 파동과의 관계를 본다는 거. 3단계를 하셔야지 1차적으로 되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하셔가지고 그 상승 돌파 갭이론, 하락 돌파 갭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외바닥인 경우에 어떤 그 매수 시점 또는 외봉인 경우에 매도 시점을 나타내는 그 스토캐스틱과의 연계 분석. 네. 여기까지 하셔야지만이 좀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한 거고. 네. 어떤 그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분석하시게 되면 거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기본 파동은 외바닥에서 꺾이 있는데 스토캐스틱은 현미경으로 봐야지 쌍바닥이 보인다. 이건 네. 아니거든요. 네. 좀 너무 그 한쪽 면만 가지고 그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실제로 제 사이트에 요즘 수익이 정말 난다고 하는 분들이 글을 가끔 보내주시고 예. 저한테도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근데 그분들 보시면 한 10번 가까이 제 책을 읽었답니다. 예, 그러실 계시죠. 예, 뭐 밑줄을 예. 긋고 뭐 이렇게 마커 이렇게 막 예. 노란 색깔 칠하면서 예. 그 공부하면 한 10번을 읽으니까 이제 좀 의미가 와닿는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보내드리는 방송을 가지고 이 네. 몇 개월간에 들은 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많은 거죠. 네. 고객사께서는 지금까지 이거 엄청난 수업료도 내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 2권으로 압축을 해서 앞으로 네. 3권이 더 있지만 압축을 해서 내셨지만 그 사이에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있으셨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시청자분들도 너무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네. 이 시장에 대응을 하셔서 또 시장에 참여하셔서 손실을 내실 경우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신중하고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그 파동과 에너지와 그 입자를 세 개를 그 연결시킨 이론이에요. 네, 어렵네요. 예. 아인슈타인의 또 통일장 이론이 있잖아요. 예. 뭐 전기파장, 뭐 전자파장, 무슨 그 중력장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통일장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전체적인 이론을 보지 않고 단편적인 이론, 이를테면 어떤 그 입자적인 관점만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거나 네. 에너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뭘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로 놓고 보지 않고 네.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면 뭐 이런 거 당연하지 하고 무시하면서 그 큰 흐름을 간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책을 사신 분들이 한번 슬쩍 보고는 뭐 이게 뭐 별게 뭐가 있냐 예. 하고는 그냥 뭐 책을 뭐 엿이랑 바꿔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좀 아직 자세가 좀 덜 되신 예. 그런 감이 조금 듭니다. 그래요. 저희도 이제 시청자 의견란이나 그런 데 봐서, 네. 뭐 공부하고 알려주신 대로 매수를 네. 했는데 손실이 났다. 이런 얘기를 보면 사실 좀 속상하죠.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주식시장에서 이 지금까지 나신 손실들 좀 복구하시고 또 돈도 좀 버시라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그런 얘기도 보면 참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이렇게 치밀하고 자세하게 네.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쌍바닥 매수법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아닌가 싶겠지만 네. 그래도 이 내용을 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깨달을 만한 게 많이 있어요. 네. 예. 쌍바닥에서 기본은 5이평선 쌍바닥입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 어떤 봉파동도 뭐 쌍바닥이 나올 수가 있고, 네. 뭐 이평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선 이상이 되는 이평선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실전에서 답해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예. 그다음에 봉파동은 그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특히 그 외바닥에서 3일 급상승은 눌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5일선 또는 5이평선 쌍바닥은 그 움직이는 게 굉장히 그 좀 따라갈 만 합니다. 네. 왜 5일선 바닥이 기본이 되냐면은요,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그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에 5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5일선 쌍바닥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해소 단위가 예. 가령 올라갈 때 5일이고 내려갈 때 5일이다. 네. 쌍바닥이 또 나타나려면 또 올라가는 게 5일이잖아요. 5일이고, 예. 그래서 뭐 또 조정하는 게 그렇고. 그래서 보통 5일선 쌍바닥, 쌍봉이 나타나려고 하면 보통 그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아, 그러네요. 일주일에 5일이 거래가 되니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이. 한 달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이 한 달 정도의 어느 정도 그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30분봉이라든가 분봉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그 분봉을 볼 때 그 분봉 자체의 쌍바닥 쌍봉만 찾다 보면 네. 그 소탐 대실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분봉을 보신 분들은 그 5이평선 정도는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되고, 맞아요. 특히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 1분봉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1분봉에서 당장 흔들리는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 매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분봉 가지고 특히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 반드시 그 5이평선의 그 파동 모습을 보고 매매하시게 되면 네. 조금 그 안정감을 가지고 네.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조급함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다음 쌍봉, 쌍바닥, 쌍봉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쌍바닥 그 보실 때 네. 또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그 파동 원리상 단일 파동은 고점 저점도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올라갈 때 강하고 조정할 때 약하다는 포인트죠. 네. 그것이 쌍봉, 쌍바닥을 보실 때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린 강약 파동. 그렇습니다. 예, 강한 상승, 약한 하락이나 약한 조정, 예. 그 다음에 강한 상승. 예. 이 강력 파동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5일선 쌍바닥이 아니고 예. 외바닥에서 일봉 파동만 쌍바닥 보여줄 때는 네. 그 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 5일선이 쌍바닥이 안 됐을 때 외바닥에서 올라갔을 때 네.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상쇄를 해버리면 예. 이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죠. 네. 강한 하락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강한 상승 다음에 외바닥에서는 약한 조정만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나스닥 일봉 차트에서도 보면 강한 상승 다음에 강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모습이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거 보시면 그 어떤 추세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이 네. 그러니까 하락도 어떤 큰 하락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상승도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포인트에서 다시 이제 박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상승할 때 강하고 하락할 때 약한 조정만이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어떤 그 봉의 그 크기, 그러니까 장대 음봉 다음에 짧은 몸통의 음봉 이런 것들 그 몸통 포인트를 보시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점 대비 하락 비율을 보는 겁니다. 하락 비율이요. 네네. 예. 그게 제가 이제 2분의 1을 가지고 네. 한번 그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그게 이제 어떤 포인트냐면은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다시 치고 올라가기는 더 힘이 듭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개미분들의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간 종목이 그 좀 덜 하락하고 가령 네. 20-30%에서 다시 위로 돌 때 네. 이게 강한 거지. 예. 올라간 하락폭의 반 이상을 갉아먹고 나서 다시 저점을 만들어서 올라갈 때는 네. 아무래도 그 위에서 돌 때보다는 약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점 대비
그 많이 하락한 특히 개별 종목일수록 네. 상승세가 더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예,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쭉 그래프를 지켜보면은 큰 양봉이 나오고 나서 네.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왔다 갔다 조정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양봉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네. 그렇지 않고 이 양봉을 완전히 감싸는 응봉이 나온다던가 뭐 저점이 같아지면은 하락 상승도 좀 네. 이렇게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5일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에서도. 네. 그 봉파동뿐만이 아니라 5일선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아까 대동전자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그냥 띄워놨으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동전자 일봉 차트인데요. 네.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네. 약하게 돌고 또 올라가죠. 네. 그 밀린 폭이 거의 없잖아요. 5일선을 보시면. 아, 진짜 5일선이 올라간 폭에서 50% 위에서 조정을 받네요. 예, 굉장히 강한 예.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이때는 쌍바닥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올라간 폭을 다 갉아먹었죠. 5일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 굉장히 약하다 하는 그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일봉 차트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그 분봉 차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동의 크기만이 문제지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아, 이거 분명히 쌍바닥이다 생각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는 이제 상승폭의 그 저점까지 내려와서 네. 올라갈 때, 아, 이건 쌍바닥이다. 고 변호사께서 쌍바닥엔 매수하라 그랬다 해서 네. 매수를 하셔서 그냥 쭉 갖고 계시다 보면 네. 위에 고점도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21선 밑에 쌍바닥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전 고점까지 못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점 대비 하락하는 비율이라든가 그러니까 조정의 강약 포인트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240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이 쌍바닥도 여러 가지 쌍바닥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단일 파동의 분석 포인트였죠. 네, 그렇죠. 그러면 2단계로 가게 되면 예. 그 장단 파동의 분석 포인트죠. 네. 물리학에서 이제 파동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전문 용어를 제가 이제 써보겠습니다. 예. 그 파동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오늘 계속해서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동 중첩의 원리. 파동 네. 중첩의 원리는 뭐 알고 보면 쉬운 건데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말이 참 어렵네요. 예.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파동이 겹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뭐 너무 중첩의 원리라니까 너무 거창한데요. 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점 저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고점이 겹치면은 진폭이 커지고 네. 서로 엇박아 나면 진폭이 줄어들죠. 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배운 적이 있으시죠? 예. 그게 그 장단 파동 분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책에 썼지만 네. 5일선 쌍바닥과 21선 쌍바닥이 겹칠 때가 정말 강하다. 네. 겹쌍바닥은 강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네. 고 변호사께서 21선이 쌍바닥이고 5일선이 이 쌍바닥에서 N자형으로 상승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아, 이게 바로 이 파동 중첩의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파동의 중첩의 원리를 알게 되면 네. 그 매수 아까 그 현대자동차 제가 보여드렸죠. 네. 지난 시간에. 예. 그래도 보면 그 매수 맥을 딱 잡아내는 게 가능하죠. 네. 그걸 모르시면 올라간 다음에 하고 그 꼭지에서 잡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동 중첩의 원리는 뭐냐? 네. 파동이 어떤 파동이 있을 때 큰 파동이 느리게 움직이는 게 있고 네. 작은 파동이 느리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예. 그럼 이게 파동 중첩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강한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때는 엇박자죠. 예. 큰 파동은 꺾이고 작은 파동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 조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냥 파동도 자기들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엇박자죠. 예. 그냥 여기는 그 중첩이 됐습니다. 아, 방향이 같아지는군요. 예, 같은 방향으로 파동이 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을 알게 되면 당장 그 봉의 움직임은 그 작다고 하더라도 네. 그 파동이 같은 방향으로 쏜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 네. 2주 전부터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잖아요. 네. 그때의 30분 봉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이동평균선이 엉켜 있을 때는 네. 어떤 방향이 없이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봉파동이 움직이는데 네. 여기서 어떤 이 엉켜있는 이동평균선이 풀리면서 방향이 설정되면 네.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차트에 그려드린 건 뭐냐면은 네.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이 같은 파동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때 네. 겹쌍바닥은 굉장히 강하다. 파동 원리상 당연한 건데요. 네. 그보다 이제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게 뭐냐면 이평선, 그러니까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이 네. 쌍바닥은 아니지만 같은 방향을 쏠 때가 좀 그 강한 또 파동이 나옵니다. 예. 그럼 차트를 제가 칠판에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말씀드린 내용을.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것은 그 장기 파동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점점 전문 용어를 쓰죠. 롱 웨이브. 네. 그 다음에 이건 단기 파동이에요. 예. 이건 쇼트 웨이브. 예. 왜 제가 이제 롱 웨이브, 쇼트 웨이브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은 예. 이게 모든 파동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꼭 네. 뭐 22평, 5평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장기 파동이 상승 지금 중이잖아요. 네. 그럼 상향. 그 다음에 단기 파동이 쌍바닥. 네. 이런 포인트가 쌍바닥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장기선에 또는 장기 파동이 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단기 파동 항상 쌍바닥이어야 됩니다. 네. 이 쌍바닥에서 그 장기 파동도 상향일 때 이때가 항상 매수타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 파동 중첩의 원리하고 통하는 거죠. 네. 제가 책에 이제 쌍바닥 이론을 여러 번 썼죠. 네. 그건 이제 한번 쭉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5일선이라든가 5이평선이 22평보다도 안 닿고 위에 높이 떠서 갈수록 가.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은 약하게 조정받아야지만이 또 강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하게 조정받을 때는 그 장기 파동 이평선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닿고 떠가지고 상승행자 도는 게 강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 파동의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일봉에서 네. 또 아니면 30분에서 이평선의 그 쌍바닥 네. 움직임은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해드렸고 네. 또 오늘 완전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는 것이 네. 이거와 관련돼서 보조지표들을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저희가 이제 강조해드린 뭐 스토킹이나 네. 이격도, 투자 심리선을 어떤 식으로 봐야지 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 예. 그 첫 번째 네. 보조지표 가기 직전에 네. 242쪽에 거래량 포인트를 우선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예. 거래량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거래량도 아마 일곤할 때 지금 네. 강조해 드린 건데요. 네. 특히 개별 종목 경우에는 거래량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떤 그 종합주가 지수에서도 이제 거래량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래량은 이게 상승세라고 하게 되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고 하락할 때 줄어들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쌍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거래가 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건 네. 종합주가 지수 차트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개별 종목 포인트는 약간 달리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바닥에서 올라간 것이 세력의 매집이라고 하면 네. 조정받고 올라갔을 때는 거래가 안 나오고 그 쌍바닥에서 올라가야지만이 세력이 손에 들고 있다 하는 포인트죠. 그렇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네. 그 하락 시에 물량을 내놓지 않으니까 네.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렇지만 그 주가의 움직임의 그 큰 흐름은 네. 큰 힘은 에너지는 이제 거래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나타내는 종합주가지수에서만큼은 네. 쌍바닥 치고 올라갈 때 거래가 더 많아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량에서의 포인트는 개별 네. 종목과 종합주가지수와의 그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합주가지수가 그 진바닥권에 이르게 되면 네. 그 바닥에 거래가 좀 흥건하게 고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최근에 그 하락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지수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중간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네. 뭐 약간씩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게 보이지만은 네.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 진바닥에 가까워 갈수록 거래가 지금 막 쌓이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종합주가지수의 중기적인 바닥이 임박했다고 믿는 그 근거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바닥에 지금 흥건하게 지금 고이면서 그 지지만 되면 네. 이건 위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실 때와 개별 종목 차트 보실 때는 그 관점의 포인트가 다르다 하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을 꼭 하셔야겠어요. 괜히 네. 또 개별 종목 보시면서 종합주가지수의 거래량 보는 거와 같이 보시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실 수가 있고 네. 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서 그 개별 종목에서의 거래량 보시면서 또 괜히 잘못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요게 다르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셔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쭉 가면은요. 예. 이제 보조지표 쌍바닥으로 이제 갑니다. 네. 보조지표 쌍바닥은 그 외바닥에서 특히 이제 의미가 많죠. 네. 왜냐하면 기본 파동, 그러니까 이제 오이평선이라든가 봉파동이 쌍바닥이 나버리면 네. 그게 우선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뭐 스토캐스틱 쌍봉을 찾고 계실 필요는 없죠. 예. 근데 보조지표 쌍바닥 또는 이제 그 트리플 바닥은 외바닥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드렸죠. 예, 그러니까는 뭐 일봉상에서의 5위평이나 네. 12평의 외바닥에서는 이 보조지표가 쌍바닥일 때는 네.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보조지표가 이제 파동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문 용어로 그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네. 다이버전스. 예. 그러니까 주가는 그 계속 올라가는 아직 쌍봉이 안 나타났거나 또는 아직은 쌍바닥이 안 나타났지만 보조지표는 쌍봉 쌍바닥을 그 먼저 보여준다 하는 네. 게 그 다이버전스 이론입니다. 예. 그것도 역시 파동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참 어렵지만 파동으로 네. 이해하면 너무 쉽죠.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 바닥이죠. 네.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은 일봉 외바닥에서 쌍바닥이 나올 때도 있고 트리플 바닥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외바닥에서 나오는 트리플 바닥은 신뢰성이 굉장히 크죠. 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네. 그 쌍바닥이나 그 트리플 바닥에서 그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외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시면 좋죠. 그렇죠. 확인을 또 해봐야죠. 예. 종합주가수에서 지금 여기서 고점을 최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거죠. 네. 자, 분명히 봉파동상으로는 외바닥, 또 외바닥, 또 외바닥이죠. 네. 그렇지만 밑에는 어때요? 스토캐스틱 533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하듯 엄청난 갭상승을 예. 며칠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때는 원바닥, 투바닥. 네. 이것도 분명히 그 고점 대비 분명히 외바닥이죠. 네. 중간 보면은 뭐 쌍바닥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을 봉의 중간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외바닥입니다. 이날이. 네. 그렇지만 어때요? 스토캐스틱 쌍바닥 이날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2, 3일간 가더라. 네, 그러네요. 이것도 이건 지금 사실 명확하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이게 원바닥으로 쳐주면 투바닥, 투바닥이 되는 그러고 거죠. 나서 만약 쓰리바닥이 나오면 신뢰성이 크죠. 네. 아직은 잘 모르겠죠. 예. 특히 그 166이라고 하는 게 그 10일 파동의 선행지표인데 네. 고점과 저점은 여기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토캐스틱의 쓰리바닥만이
단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아직은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30분봉을 보고서 그 실시간 변화를 우리가 좀 일봉보다는 먼저 잡아내잖아요. 네. 그 경우에도 스토캐스틱 이번에는 이제 166이 이제 기본 그 지표니까. 예, 그렇죠. 그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죠. 스토캐스틱에서도 쌍바닥이 나오면 잠깐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예. 그 풀바닥이 나오면 그 다음날 갭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네.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실증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요, 네. 그 말씀을 듣고요, 네. 이 집에 가가지고 HTS를 켜놓고 네. 쭉 한번 봤어요. 네. 그런데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 30분봉에서 그 스토캐스틱 166이 3중 바닥이 나오면 네. 그 다음날 갭상승하는 확률이 네. 제가 찾아본 거는 거의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특히 트리플 바닥에서 상승세로 외바닥 네. 단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이제 약간 이제 확률을 낮춰가지고 항상 80%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80%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침팬지보다는 엄청난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 쌍바닥 트리플 바닥을 이용한 그 단타 매수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격도와 투자 심리선 쌍바닥을 이용한 그 매수법입니다. 네. 전 시간에 제가 종합주가지수의 진바닥 그 매수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때 말씀드린 게 이격도, 투자 심리선, 스토캐스틱 세 가지를 놓고서 심채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쏘면은 내바닥도 괜찮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뭐 투자 심리선은 나왔지만 이격도가 안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예,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 이제 들어가면은 괜찮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게 이제 외바닥인데 네, 그 투자 심리선 이격도 쌍바닥을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건 김종 소장님한테 제가 크레딧을 드려야 됩니다. 저도 네. 김 소장님한테 솔직히 많이 배웠습니다. 예, 김 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격도와 투자 심리선 쌍바닥이고 네, 방송 중에 이제 공개도 여러 번 해주셨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스토캐스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스토캐스틱을 보완해서 보시면 더 좋겠다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투자 심리선 이격도 스토캐스틱을 세 가지를 보라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서 533이 쌍바닥이 나오고 166이 골드가 나게 되면 신뢰성이 굉장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 예, 그렇죠. 그 김 소장님은 이제 이격도와 투자 심리선 두 가지만을 주로 보시는 기법이고 네, 저는 스토캐스틱을 너무 좋아하고 네. 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시면 예, 우리가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RSI를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RSI도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RSI를 예. 그 변수를 11센을 좋아해요. 네,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RSI는 기본 변수가 14로 돼 있습니다. 아, 예, 제가 그 미국 차트 나오는 데 가보면은 항상 14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미국은 그 14가 정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네. 변수 12점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변수 12점 더 유용한 변수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장은 그 냄비장이기 때문에 예. 냉탕 온탕을 더 빨리 오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RSI는 11이 변수가 맞는 거고 네. 또 그 단기 스토캐스틱이 533은 사실 그 5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이잖아요. 예. 하루 먼저 움직인다고 하는 걸 제가 제 1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 533을 쓰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냄비장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533이 더 잘 맞는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요, 네. 이 투자자분들 보면은 이제 5일이 일주일이잖아요. 네. 이제 일주일에 거래가 5일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3일을 참아서 넘기시면 5일까지는 참으세요. 네. 그리고 한 주는 참으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판단을 못 내리시면 2주 정도는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아유 모르겠다. 다 이제 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아무래도 3, 5, 10 이것이 네. 좀 맞지 않을까.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맞아.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사람은 아무래도 좀 급하다. 그 데이 트레이더들이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지만 네. 아무거나 사도 뭐 대충 장중에 그렇죠. 반등 또는 상승을 하죠. 네. 근데 하락장에서 특히 그 2000년도에서 데이 트레이더들이 그 한동안 전멸을 했었죠. 네. 왜냐하면 하락하기 때문에 장중 반등 나와야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예. 잠깐 정말 제가 옛날에 당했던 것처럼 그 손익계산, 실시간 손익계산 하잖아요. 네. 그 딱 끝나고 나면은 벌써 또 꺾이는 떨어져 수가 있고. 참 많아요. 예. 팔면은 이제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안타까운 때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 매수 중독증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은 네. 그 시장이 정말 하락을 했잖아요, 몇 달 동안. 네. 그런데도 계속 그 파동 원리만 보시면 그 쉰다는 거, 예. 그러니까 쉬는 게 고수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 와중에도 뭐 써야 하느냐고 자꾸 그 물어보고 계시니까 안타깝고, 맞아요. 예. 그리고 장이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자꾸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죠. 네.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저희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모의 투자 대회에 나가셨던 제가 아시는 분은 네. 정말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수를 안 하고 있었더니요. 네. 매일 순위가 20위씩 올라가서 한 네. 번은 10위 안에도 들으셨대요. 아. 매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할수록 계속 손실이 나니까 네. 안 하고 그냥 지켜보면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만큼 하락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쉬는 게 돈 버는 거라는 거 그거를 네. 한번 꼭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쌍바닥 매수법. 예. 네. 이제 잔디형으로 갈까요? 예. 잔디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딱 횡보형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잔디형은 보통 그 중소형주에서 의미가 있고요. 종합주가지수 차트에서는 그 잔디형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잔디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력들의 그 수법이 네. 보통 한 서너 달 기준으로 해요. 예. 요즘 이제 두세 달로도 많이 단축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평균 한 세 달 정도의 그 횡보를 만듭니다. 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좀 흔들흔들 하는 게 이제 파동의 본래의 모습이죠. 예. 근데 시장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옆으로만 가고 있다. 네. 이건 뭔가 수상한 거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잔디형 또는 이제 원형 바닥형 또는 대접형, U자형 예. 그 용어들은 참 많아요. 왜냐면은 그 급등주 패턴 중에서 그 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잔디형이거든요. 네. 개미분들도 이 잔디형을 놓고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예. 첫 번째는 지루합니다. 맞아요. 정말 예. 지루해요. 예. 참 계속 사고 팔고 싶은데 예. 세 달 동안 그냥 옆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 샀다가도 지쳐가지고 떠나게 되죠. 예. 잔디형은 분명히 어떤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동은 그 형성되는 기간이 길수록 그 다음에 강한 움직임이 있다. 네. 파동은 수렴하면 튄다 하는 게 이제 그 포인트인데 네. 분명히 잔디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의 장기간 매집 흔적을 분명히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지루하다는 거, 그 다음에 유념하실 게 막판에 급락을 한 번씩 시켜요. 아, 예. 그러니까 잔디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갭으로 하락 돌파를 하게 되면 아주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네. 제가 똑같은 횡보형이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 번 보여드렸죠. 예, 예. 신성 EN지수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나고요. 예. 그래서 잔디형은 많은 고수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럼 우리도 분할 매수를 하자. 네.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시지만 네. 저는 절대 그렇게 않고 예.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따라가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세력은 따라오는 개미를 그냥 먹여주질 않아요.
요즘 세력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 뭐냐면은 네. 그 횡보를 시켜서 매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급락을 시켰다가 갑니다. 아,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샀던 개미들이 헛일을 하는 거죠. 네. 나중에 올라가는 걸 보고 사도 늦지가 않은데 네. 그 미리 사가지고 있다 급락시키게 되면 허탈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팔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올립니다. 예. 그게 세력의 수법이에요, 요즘. 저도 그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쭉 횡보를 하니까 네. 뭔가 움직이면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네.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죠. 뭐 하루에 2포인트, 3포인트만 예. 움직여서 아휴, 이거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탁 던지고 나오고 일주일 후에 보니까 네. 급등을 해 있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쫓아갔더니 그 다음에 다시 급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참 당하기 쉽죠. 그렇습니다. 예. 세력이 왜 막판에 급락을 시키느냐. 네. 세력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선 개미들을 털어내고, 네. 그 다음에 세력은 막판에 그 매집한 물량을 이용해서 한번 밀어내고, 네. 개미가 받아주면 차익이 생기죠. 그렇죠. 예. 세력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쫓아오는 개미 털어내고, 그 작전 자금을 막판에 조금 더 챙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바닥 그 횡보주는 절대 미리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제 기법입니다. 네. 일반 그 고수들 기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제가 예시하는 차트가 그 백광 소재입니다. 네. 백광 소재 역시 제가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 백광 소재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짭짤한 수익이 1년에 네. 한두 번씩 꼭 보장이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백광 소재는 그 주가 관리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예. 그게 어떤 그 회사의 가치라든가 이것과는 관계없이 네. 움직인다는 거죠. 예. 책에서 제가 예시해드린 것은 어떤 거냐면은 네. 2000년도의 모습이었어요. 예. 2000년도에 6월부터 예, 예. 2000년도에 6월부터 네. 굉장히 아주 3개월 동안 지루하게 움직였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보죠. 그 작전의 현장을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작전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예, 가보겠습니다. 네. 책에서도 보여드리는 장면인데요. 예. 백광 소재 이게 그 책에서는 제가 2000년도 6월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 2000년도 6월부터 석 달간의 모습입니다. 네. 세력이 교과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석 달간 횡보를 시킵니다. 예.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죠. 이평선도 다 붙어버렸습니다. 네. 이 까만 5일선, 빨간 21선, 그 다음에 가는 핑크 11선, 네. 그 다음에 61선 다 붙었죠. 와, 정말 다 지루하겠어요. 붙었죠. 예. 이때 사고 팔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네. 그렇지만 역시 스스로 통과하는 이때가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죠. 네. 이때 보면 이제 박스권을 상한가로 뚫었죠. 네. 상한가로 뚫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이 엄청난 매물대, 만약 개미들이 사고 팔았다면 엄청난 매물대를 어떻게 상한가로 뚫을 수가 있느냐. 네. 박스권 매물대의 상한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 등장 신고입니다. 네. 세력이 이날 신고식을 한 거예요, 상한가로. 네. 그 다음날 밀어내죠. 예. 이 밀어내는 것은 속임수죠. 네. 이게 유명한 상조정 상이죠. 아, 예. 그래서 상한가 다음에 이 조정은 그 다음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날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다시 위로 돌려놓죠. 네. 그러고 나서는 상치고 쫓아가면 밀고 하면서 계속 막판에 불꽃 상한가 3일까지 끌고 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력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 11선 밑에서 하락 N자가 나오면서 이날 세력이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와, 기가 막히게 11선 밑에서 하락 N자형이 나와요. 만들죠. 예. 그러니까 급등주는 그 11선 밑에서 하락 N자를 만든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게 다시 실증이 됐죠. 네. 그러니까 11선을 안 만드는 분들은 21선 반등을 노리다가 쪽박을 찼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의 모습을 또 보죠. 예, 최근에는 또 어떻게 됐나요? 예, 역시 석은 뭐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게 언제냐면은 2001년도 작년에 장이 반등할 때
아유. 백강 소재만큼은 또 옆으로 쥐어짭니다. 네. 개미들 쥐어짜죠. 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니, 다른 종목들은 지금 막 뭐 세게 계속 치고 날아가는데, 예. 정확하게 어때요? 석 달간 마음고생을 시키죠. 네. 그리고 막판에 급락을 시킵니다. 네. 이때 개미들은 다 털리죠. 네. 그렇지만 5일선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리네. 상한가는 아니지만 씩씩하게 돌파하면서 위로 상승일자를 만들죠. 네. 그러고 나서는 신나게 며칠간을 한 보름 정도 예. 장난을 치죠. 예. 세력이 참 미워요. 네. 이때는 분명 교과서대로 움직였죠. 예. 박스권을 상승의 N자, 횡보형으로 뚫는다고 하는 것은 예. 이건 일반 개미들한테 그냥 뭐 조금 아시는 고수분들한테 특히 제 책을 읽은 분들한테는 예. 사라고 하는 것을 입을 벌려가지고 세력이 먹여주는 그 타이밍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아침에 아침에 상한가 예. 이게 바로 세력의 터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때요? 강하게 오르고 옆으로 가고 예. 뭐 이날 사셔도 괜찮죠. 이 모습을 보고 그쵸. 또 상한가 예. 그 다음날 상한가가 역시 막판 불꽃이더라. 그러니까 이 상한가는 속임수죠, 세력에. 그렇겠네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11선에서 반등을 시켜가지고 네. 21선에 반등이 안 오죠. 네. 분명히 11선입니다. 네. 반등을 시켜가지고 올리면서 다시 아침 상한가로 밀어낸다. 아. 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저런 움직임에서는 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예, 그 따라가서 네. 대응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거 아니에요. 아침에 상한가 딱 치니까 아 됐다. 이러고 볼일 보고 딱 와보니까 하한가 내려간 거. 그렇죠. 너무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 그 바닥 횡보형은 네. 그 횡보한 다음에 박스권을 그 무리 없이 소리 없이 뚫거나 네. 그러니까 소리 없이 뚫는다는 것은 아까 백광 소재에서 금년도에 그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 N자로 이렇게 돌죠. 네. 그 시점. 네. 그리고 그 2000년도 같으면은 상한가로 박스권을 때리면서 네. 상 조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를 위로 돌리면서 가는 모습. 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예. 그렇지가 않고 상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나오면 신문에서는 그 객장 화제주, 관심주라고 뜨죠. 예. 왜냐하면 상한가를 때려야지만이 기사가 합니다. 그걸 보고 개미들이 기법도 모르고 들어가면 네. 다 받아주죠.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네. 왜 저런 종목들은 꼭 이 상한가 몇 번 쳐야지만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아까 더플러 효과라는 게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말 가까이 팍 와야지만이 예. 우리가 쫓아가게 되는 예.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백광 소재 같은 거 보면은 네. 제가 세력주 중에서 네. 한 30개를 놓고 본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또 오늘 공개해드립니다. 아, 예. 백광 소재. 예.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메이드가 될 때만 들어가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남 모직 같은 경우 네. 요즘은 이제 아주 장이 좀 아주 차트가 아주 엉망이 됐지만 네. 제가 보여드린 그 타이밍이 2001년도 초를 보시면 네. 경남 모직의 그 작전은 네. 그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경모직 한번 보시려니까 이건 해먹어도 진짜 너무 심하게 해먹었어요. 세력이. 예, 한번 보죠. 예. 예. 세력이 네. 진짜 이건 해먹어도 진짜 심하게 해먹었는데요. 네. 보통 한 3달간 매집한 다음에 백광소재 같이 올렸다가 그냥 차 내리는 게 정석인데 네. 경남 모직은 그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한 5달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5달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때 사신 분들은 헌일하시는 거죠. 네. 중간에 한번 눌리고. 저 못 견디죠. 예. 그러니까 이날, 이 상한가 치고 뭐 이런 날, 네. 박스권을 세게 돌파하는 이날 세력 등장 신고가 정식으로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정신없이 올리네요. 네. 좀 심했죠, 세력이.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예. 5일선을 상승일자로 만들죠. 왜 5일선 이게 쌍봉이 나오냐면은 예. 팔 수가 없죠. 이렇게 매집한 걸.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 세력의 그 운명이죠. 네. 예. 자, 저희가 오늘 쌍바닥 매수법과 잔디형까지 배워봤는데, 네. 정말 이 투자자분들이 이 잔디형 같은 건 참 속기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박주에 항상 나오는 게 이 네. 매집을 해서 가다가 막판에 쫙 올리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그래프를 보니까 저게
뭐 5개월 이렇게 보이겠지만 5개월 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못 견디시거든요. 네네. 예, 일단은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확인 후에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아주 좋은 매수법 알려주셨죠. 고승덕 변호사 감사합니다.